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정치의 숨은 맥,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짚어드립니다. 정치레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으로 조직된 별동부대, 그게 통일교 청년 조직으로 계획되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지지자 모임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심기를 보좌하고 여론을 방어하는 사조직 운영, 그 중심에 종교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가? 국가의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었는가? 김건희의 존재는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수준을 넘었습니다. 청와대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닌 특정 종교조직과 연결되어 별동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도덕성과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로 권성동,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중 하나죠. 이 권성동에게 500만 원이라는 고액 후원금을 직접 전달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통일교의 전 본부장이자 김건희 별동부대 지령문자 주체로 지목된 인물 윤모 씨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후원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 후원금의 흐름, 그리고 계속되는 압수수색. 이건 명백한 권력형 로비 정황, 그리고 친윤 핵심 라인의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검은 동시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해줬다는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도 쫓고 있는데 최근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내부 결제를 받아 목걸이를 샀다는 내용이 담긴 품위서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목걸이뿐 아니라 수억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담겨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2천만 원대에 달하는 샤넬백 2개 등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 자택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일교 내부 관계자로부터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구매 영수증과 품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품위서에는 통일교 내부 결제를 받아 목걸이를 비롯해 수억 원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는 김 여사 청탁 의혹이 윤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를 통해 김 여사 선물의 행방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선물 전달 당시 교단의 현안이라며 캄보디아 개발 지원 사업과 YTN 인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살라고 했어. 그냥 4천이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고 했다. 그래야지 방탄 쪽 윤핵관 의원들 만나고. 특검은 윤 씨가 이 과정에서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청탁을 시도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문제된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며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는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그 윤모 씨가 전선백 씨에게 통일교 청년 조직으로 김건희 별동부대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서 김건희의 별동부대를 만들겠다. 이거 조직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리고 이 별동부대라고 쓰는데 이제 여기는 또 별동부대라고 별동부대. 실제 네.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통일교 청년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김건희의 어떤 심기 보좌 부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라는 것이겠죠. 이것도 이제 통일교의 고위 간부인 윤모 전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통일교의 조직을 활용해서 김건희가 그 디올백 보도로 두문불출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2023년 11월 이후의 그 시점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청년 조직을 활용해서 이 두 가지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별동부대는 2022년 8월이고요. 네. 또 다르게 그 세계 평화 청년 학생 연합이라는 통일교 청년 조직을 활용해서 별동부대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여사님에 대한 평판이 매우 나쁘니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
여사님 멘탈이 요즘 무너져서 힘들어한다. 조직을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내부 위기에 대한 인식을 건진과 윤 전 본부장이 공유를 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김건희에게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가 사실 그러니까요.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2022년 초반부터 쭉 해서 건진을 통해서 실제 이 권력이 실세라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아. 김건희를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건 사업들을 뭐 Y10 인수 문제라든지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비 정황이 나온 것이고 어찌 보면 좀 끔찍한 겁니다. 이제 통일교의 청년들도 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김건희 심기 보좌를 하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핵심이 윤석열 별동부대가 아니라 김건희 별동부대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 시절에 계속 비판을 할 때 뭐 제2부속실이 없는 이유는 윤석열이 김건희의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라는 얘기를 정말 우스갯소리로 비판하면서 뭔가 강하게 몰아붙였었는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 그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뭔가 로비를 할 때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사실상 대통령 위에 영부인이 있고 실세고 뭔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부당한 로비들이 먹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쫙 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뭐 참 부지런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뭐 별의별 거에 다 손을 뻗치고 있는 거의 문어발식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통일교 사실 지난 구속영장 1월에 냈을 때 그때 막 서부지법 난동 막 이런 폭도 이런 거 있을 때부터 뭔가 종교, 청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일교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정강훈이 하는 그 당차라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종교 단체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거로 봅니다. 아마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면은 대체 이 둘이 얼마나 이 국가를 이 범죄의 도구로 활용했는지가 좀 네.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나온 정황도 있습니다. 윤핵관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청년, 노인, 시민단체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권성도 의원에게는 윤모 씨가 고액 500만 원, 제일 최고 금액이죠. 정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정치 후원금이라는 게 이게 아마 그 죄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치 이제 부정한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 후원금은 불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본인이 실제 이걸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그 대가성을 가지고 이 통일교 쪽 윤모 전 본부장을 도와줬느냐 이런 맥락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 쪽에서도 후원금 보고를 자기가 다 일일이 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다만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과의 이 관계성이라는 게 2022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지난해까지도 계속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을 데리고 통일교 주최 행사에 실제 방문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던 걸로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그때 당시엔 또 심지어 윤석열 그 후보 캠프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쵸. 통일교 표가 뭐 300만 표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언급을 하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선된 이후에도 이쪽으로부터 그 사단법인을 윤 전 본부장이 또 하나 만드는데 그 사단법인 행사에 권성동 의원이 참여해서 축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정치 후원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저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맥락의 어떤 금전 관계라든지 로비 어떤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봐야 조금 더 확실해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미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일부 혐의점이 어느 정도 발견됐고 소명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친윤의 대표 주자인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유착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정황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거 없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후원 한도가 500이잖아요. 이럴 때 보통 쪼개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지금 언론이 근데 고액 후원자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통일교 인사 중에 드러난 게 윤 전 본부장밖에 없잖아요. 아마 전 통일교 다른 인사들, 아마 드러나지 않은 인사들의 이름을 동원해서 아마 500 해서 금액이 정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데 특검이 정말 이 500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 특검이 통일교의 명부나 다른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인 금액들, 이거는 조직적으로 뭔가 권성동에게 돈을 준 거고 후원금을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맥락이 잡혔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권성동이 이거에 대해서 후원금 보고를 잘 안 받는다? 진짜 나쁜 국회의원인 거죠. 이거 국회의원 제가 보좌질 해봤는데 100만 원 아니고 10만 원만 돼도 다 무조건 얘기하죠. 다 보고하고 연락처로 다 전화 드리고 이게 국회의원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500만 원 기부한 사람한테 잘 모른다, 보고 안 받는다? 진짜 나쁜 사람인 네. 겁니다. 이건 마음속에 이제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마에 적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500이다. 카드도 보내요. 카드도 사람 보내고. 카드 그렇죠. 보내죠. 카드도 그렇죠. 보내요. 명절 선물도 네.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 카드. 이마에 500 있는 사람부터 네. 먼저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고를 안 했다 뭐 모른다? 거짓말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랬다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게 이 보도를 볼 때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에게 닿기 위해서 윤 전 본부장이 건진이라는 고리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건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지금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것은 이제 권인이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권성동이라고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 사건, 그 연락한 시기 한참 이후에 이런 직거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윤 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권성동에게 직거래를 한 거잖아요. 바로 넣어버렸잖아요. 계좌로 쏴준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건진을 통해서 권성동으로 간 것도 아니고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로 가는 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권성동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좀 부채살 확장하듯이 확장을 해봐야 되냐면 친윤이 권성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친윤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후원금을 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2024년 3월이잖아요. 총선이 4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까지 우리가 시기를 좀 돌아본다면 이게 권성동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국힘 전체적으로 윤핵관들 받았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치 후원금 500만 원 고액 후원금과의 유착 관계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김건희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명품 수수, 공천 개입, 그리고 이번엔 별동부대 지령 문자입니다. 이쯤 되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순실보다 은밀하고 정윤회보다 광범위하며 실질적인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물. 그게 바로 김건희입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책 하나 없이, 제2부속실도 없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누구보다 많은 회동을 하고, 누구보다 많은 결정에 관여했습니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뿐이다. 이게 로비스트들이 공유한 인식이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정치의 타락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휠체어를 타고 입원하고 퇴원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가? 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급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아직도 특검은 기소를 못하고 있는가? 수많은 증거와 녹취, 영수증, 지령 문자까지. 이게 다른 누구였으면 벌써 수갑 차고 교도소 갔을 일 아닙니까? 윤석열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조직적 행동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피해서 아내 한 사람의 지시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영부인을 넘어 그림자 대통령이자 실세 중심이 바로 김건희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국정 운영의 혼란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사가, 기소가, 책임이 이어져야만 국가의 기강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 나온 게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산 영수증이 이 본부에서 나왔대요. 사실 통일교 상관없다. 통일교 측 입장은 윤모 씨가 단독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본부에서 그러면 영수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왔다고 합니다.
보셨어요? 빼박 증거 나온 거고 저는 이 영수증도 아주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거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간부들이나 이런 관련된 명부도 아마 압수수색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상이 이것만 찾으러 간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통일교에서 권성동을 비롯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로 후원이 들어간 뭔가 정황이 확보가 됐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누가 통일교 인사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명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간부 이거 통일교는 비밀에 쌓여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압수수색 대상에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거를 통해서 이 영수증도 중요합니다만 아마 얼마나 통일교가 이 잔조직으로 뭔가 아니면 점조직으로 뭔가 이 쪼개기 후원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는지가 이 압수수색 결과 그 물품 갖고 추가 조사한 다음 추가 분석한 다음에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날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한학자 총재의 비밀의 방까지 들어가서 뭐 여러 물론 압수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명품백, 목걸이, 뭐 원화, 현금 엔화, 따발 달러 다 나왔다. 다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일단 영수증을 찾아냈다라는 것은 영수증을 찾기 위해 들어간 거일 수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하다 보면 다 이제 걷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영수증은 이것만 있었을까? 그게 일단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로 필요해요. 우리도 보험이 필요하다. 우리가 김건희한테 이걸 사줬잖아요.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넘겨줬으면 이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도 너한테 준 내역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건진이 그냥 꼬리 자르고 막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김건희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어떤 그 핵심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통일교 재단 쪽이라면 내가 로비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 수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이거를 광범위하게 펼쳐보면 아까 건진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세인 거를 하나하나 알아냈던 통일교 측이 권성동만 로비했을 수가 없다라고 본 것처럼 영수증도 하나만 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천수삼 농축차도 주고요. 샤넬백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받을 때는 그거를 기록하지까지는 그렇죠. 않는데 적극적으로 준 쪽에는 누구한테 줬어, 얼마를 줬고 뭘 줬어 이런 거는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자기 수첩하면서 이게 10억짜리라고 하면서 맞아, 누구 맞아. 뭐 얼마 누구 그렇지. 얼마 준 사람은 다 기록합니다. 이거 네. 나중에 뭐 자기만 당할 수 없으니까 혹시 당하면 같이 죽는 거야라는 걸로 이 로비를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윤모 씨는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했고 통일교에서는 쫓겨난 상태죠. 일단 윤모 씨가 지금 소환 조사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뭔가 나올까요? 10시에 나왔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예. 예. 음. 뭔가 나올까요? 오늘 조사에서? 저는 윤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이런 로비를 혼자 좋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통일교가 이것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정설로 알려진 거지만 한학자 총재 쪽에 어떤 세력이 있고 그리고 해외 일을 주로 하는 뭐 아들 쪽의 세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 전 본부장은 주로 한학자 쪽의 일을 봐주던 사람으로 보통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아까 잠깐 황현실 앵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사람은 통일교를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다. 꼬리를 잘라버리잖아요. 네네.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했죠. 당연히 서운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조사 과정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떠넘기려고 하네? 나는 내가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뿐이지 김건희를 로비하라는 지시와 지휘와 명령이 있었다. 누구? 한학자한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진은 어떻게 만나게 됐으며 건진에게 로비한 내역은 왜 그런 로비 내역을 했으며 이런 것들도 다 술술 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나와야 될 텐데 뭔가가.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권력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는 사회로 후퇴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별동부대 지령 문자, 권성동에게 전달된 고액 후원금, 통일교와 정치권의 은밀한 거래,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지금 국민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특검이 정말 김건희라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활용하고 그 권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움직였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사회가 다시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적하는 힘,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가 눈을 떼지 않으면 특검은 결국 그 책임의 끝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정치의 표면 넘어 흐름을 함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는 이기는 게임이 아닌 이해의 과정입니다. 정치레이다는 앞으로도 정쟁보다 방향을, 갈등보다 본질을 짚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치레이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